선생님, 앞에 게 어디 거까지예요? 26페이지부터 풀이할 거예요. 26이요. 다른 거네. 자,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 자, 음소거, 음소거.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순대로 고른 것은 하나의 세포가 둘로 나눠지는 거 세포 분열 맞죠?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분의 면적은 작아지죠. 그래서 물질 대사가 물질 교환이 좀 비효율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로 세포수를 늘려 생장을 한다. 맞죠? 세포수를 늘려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할 때 코끼리의 세포가 쥐의 세포보다 많은 거지 크기가 더 큰 건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2번에 한 변의 길이가 1cm와 2cm인 정면체 모양의 두 우무조각을 붉은색 식용색소에 담가 두었다. 10분 동안 놔뒀는데 크기가 작은 건 안에까지 다 스며들었는데 크기가 큰 놈은 이제 안에까지는 스며들지 않았다. 물질이 교환된다라고 했을 때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잘 스며들 수 있고 내부까지 전체가 적셔질 수 있으니까 크기가 작은 게 좋겠다 이런 거죠. 크기가 작은 게 많이 있는 게 좋은 거지 크기가 큰 게 한 개 있는 것보다는 크기가 작은 게 여러 개 있는 게 물질 교환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효율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부피분의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기억, 우무조각의 단면에서 색소가 이동하는 거리는 A보다 B가 길다. 아니야. A랑 B랑 이 거리는 똑같아. 둘 다 물이 들어와가지고 1cm, 1cm씩 이동했잖아. 1cm, 1cm씩 이동했는데. 대신에 이제 얘는 길이가, 그 내부의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이동할 게 더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우무를 세포로 가정할 때 물질 교환이 효율적인 것은 B 아니죠. 이게 A가 더 높은 거죠. 이런 애들이 내부까지 다 잘 스며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의 개수가 많은 것이 물질 교환한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은 B가 A보다 크다. 자, A가 더 B보다 A가 효율적이다 그랬으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쏘리. 자, 부피분의 표면적의 값은 B보다 A가 크다. 자, 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이렇게 크기가 작은 애들이 많을수록 부피분의 표면적이 접촉하는 면적이 더 많아집니다. 님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염색체를 구성하는 A와 B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A는 뭐가 돼? A는 뭐가 돼? A는 요거 주황색 부분이니까 단백질이죠. B는 뭐예요? B는 DNA예요. B는 DNA예요. 이렇게 쓰면 끝이죠. 뭐. 근데 가가 뭐예요? 가 자체가 염색체제. 염색체. 에휴. 다는 여기 유전자예요. 유전자. 염색체이고 아니 나가 전체 염색체라고 하자. 나가 염색체. 요 한 가닥 한 가닥 각각 한 가닥씩을 가는 염색 분체라고. 선생님, 네. 그,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DNA랑 유전자랑 뭐가 달랐어요? DNA는 우리 몸의 설계도 전체이고 네. 유전자는 DNA에서 우리 몸의 특정 부분 맞다. 그러니까 맞다. 눈 맞다. 유전자, 코 기억났어. 유전자, 입 유전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다 붙으면 전체가 네. DNA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DNA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음, 그래서 4번에 보시면은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정답 바로 나오죠. 1번입니다. 간의 상동 염색체라 그러는데 염색 분체죠. 상동 염색체는 똑같이 생긴 게 한 개가 더 있어야 돼. 이게 상동 염색체 관계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 그러니까 5번 저렇게 가와 나가 상동 염색체인 거죠. 상동 염색체. 근데 이 염색체는 언제 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세포가 분열할 때 등장한다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염색사로 풀려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실을 뭉쳐가지고 반틈씩 뜯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5번에 간기 때 아니야. 간기 말고 분열기 때. 분열을 할 때, 간기는 세포가 자라나는 시간이고 분해를 할 때 등장합니다. 가가 복제되어서 나가 형성된다. 아니야. 요거 반틈씩은 엄빠한테 한 개씩 받은 거예요. 엄빠한테 하나씩 이렇게 받은 거가 가나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 가를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면 난 아빠로부터 받았다. 이게 맞는 말이지.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에서 관찰한 염색체를 나타냈다. 자, A, B 이거 뭐야? A, B. 여기 지금 크기가 좀 다르죠? 그러면은 X, Y를 가지는 남자가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때요? 23번 염색체가 똑같은 모양인 XX니까 이건 여자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3번이죠. 자, A는 아빠한테, B는 엄마한테. 자, Y를 가지고 있어야 남자예요. 작은 건 B를 가지고 있어야. A랑 B가 있는데 Y를 가지고 있어야 남자면 남자한테밖에 물려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Y는. 그 Y를 엄마한테 받았다 그러면 엄마가 남자인걸. 이상한 패드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틀리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자, 경민아. 네.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불러봤어. 아, 자, 7번. 간기가 이렇게나 길어요. 간기가 이렇게나 길고 분열기는 사실 여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중 후 말 이렇게 순서로 잡혀 있거든. 자,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7번에요. 간기 때는 염색체가 안 나타나고 분열기 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간기는 분열기에 비해 시간이 짧다. 간기가 제일 길죠. 유전 물질의 복제는 맞아요. 간기 때 일어나요. 간기 때 유전 물질을 2배로 복제해요. 왜? 2개로 나눠줘야 되니까. 네, 3번이 정답이 되고 8번. 간기부터 체세포 분열이 진행되는 순서를 기호로 쓰세요 그랬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간기가 누구냐? 나가 간기죠. 핵막과 인이 관찰되죠. 핵막과 인이. 그 다음에 염색체가 짜잔 하고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 라. 그 다음에 가운데 배열되는 중기, 송중기죠. 그 다음에 이제 뜯어가고 있는 중 후기, 솔직 후기. 그 다음에 다 뜯어갔어요. 말기, 폐암 말기 이렇게 돼서 가라, 다가마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9번에 각 시기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가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아니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는데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은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감수 분열입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 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나타난다. 나는 지금 핵막과 인이 관찰되고 있고 염색사로 존재하고 있죠. 염색체가 아니라.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다 염색체가 풀어진다. 가운데에 모였죠. 라, 유전 물질이 복제된다. 그건 간기고요. 마,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이게 맞는 말. 핵막이 다시 등장하고 세포질 분열. 한 개가 2개로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5번이 정답. 자, 10번은 세포 질분열에 대한 건데 이게 동물세포냐 식물세포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가는 동물세포라서 세포질이 함입하는 것을 나타내서 2개로 떨어지는 거고요. 나는 이제 세포판이 등장해서 2개로 가르는 건데 세포판이 바로 A죠. 자, 그래서 기억 가는 세포질이 함입된다 맞고요. 니은 A는 세포판이다. 맞죠. 가는 동물세포이고 나는 식물세포입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1번.
그림은 양파의 뿌리에서 일어난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것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단 가는 세포를 살아있을 때와 같은 모양으로 고정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대로 멈춰라 이렇게 돼요. 고정이 돼요. 그래서 1번이 일단 맞는 말이고, 2번 나에 의해 방주사가 붉게 변한다. 아니요. 염색체가 붉게 변해요. 핵이. 염색체. 자, 다는요.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요. 그 묽은 염산에다 이제 물중탕 시키는 것은 조직을 연하게 만들어주는 해리 과정이죠. 자, 마 과정에서 아니야. 라 과정에서 연해지고 마 과정에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게 뜯어내고 있는데 무슨 조직을 연하게 해. 그 순서는 잘못 잡혀 있죠. 제일 처음에 고정 가. 가가 왔는데 이미 틀렸죠. 이제 다가 와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 해리. 그 다음에 염색 나. 그 다음에 그 분리 라. 그 다음에 압착 분리 압착 마 이렇게 돼야 되죠.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감수 1분열 전기의 이가 염색체가 나타난다. 2번이 정답이 되고 틀린 거 고쳐볼게요. 감수 1분열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염색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이게 지금 상동 염색체거든요. 상동 염색체가 반틈으로 떨어졌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1분열 때 분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12번에 3번에 감수 1분열이 끝난 후에 감수 2분열에 전에 유전 물질 복제 아니야. 연속 2의 분열. 감기 따위는 존재하잖아요. 준비하는 시기 따위는 없다고. 자, 4번에 감수 2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4번에 감수 2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이 거꾸로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2분열 때는 어떻게 돼? 이 염색체에서 반틈씩 뜯어가니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염색 분체. 자, 5번 감수 2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수를 아니야. 감수 1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수를 반감해요. 자, 이와 같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13번입니다. 야, 생식 기관이니까 생식 세포니까 생식 기관에서 이제 일어나겠죠. 생식 세포 분열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수컷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소가 돼야 되죠. 정소. 14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에는 염색체의 수가 2배로 증가한다. 자, 가에서 염색체의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염색체의 수는 똑같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예요. DNA 양이 가지고 있는 양이 2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염색체 수가 아니라 DNA. 자, 2번에 나에서 유전 물질의 양이 2배가 된다. 나가 아니라 어디라고 가라고 가. 유전 물질의 뭐야? DNA야. DNA 유전 물질이야. 다에서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봐봐. 2개 가지고 있습니다. 1개씩 갖고 갔으니까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었다. 3번이 맞는 말이에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네요. 자, 체세포, 이거 반대가 됐죠. 체세포 분열에서는 변화 없는데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반틈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자, 16번입니다. 가가 체세포 분열, 라는 생식세포 분열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6번에서 3번이 옳지 않은데요. 3번 뿌리 끝에서 할바 뿌리 끝에서는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생식세포 분열은 꽃밥이라든지 아무튼 꽃이랑 관련된 데서 일어나야 되고 생식기관이 꽃이니까. 7번
T세포 분열을 거쳐서 형성된 세포의 염색체의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 쓰세요. T세포 분열이에요. 그럼 왼쪽 오른쪽 긴 거 짧은 거 한 개씩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긴 거 짧은 거 한 개씩.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이 돼야 되죠. 아니지.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합니다. 얘네들은 이걸 2배로 복제한 다음에 반드시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개수를 가지게 돼야 되죠. 리을밖에 안 됩니다. T세포 분열에서는 염색체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림 봐봐. 가 그림 보면은 요거 전에 어떻게 있겠어? 파란색, 빨간색 한 가닥 이렇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원래 거랑 되돌아와야 되는 거야. 파란색 한 가닥, 뭐 빨간색 한 가닥 이렇게 있다가 2배로 복제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원래 모양인 리을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8번 생식세포 분열이 끝난 뒤에 이제 빨간 거 한 개, 파란 거 한 개 이렇게 가질 수 있죠. 생식세포 분열이 끝나면.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에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만 보도록 할게요. 19번에 3번인데요. 가는 나보다 염색체의 수가 둘 다 염색체의 수는 똑같아요. 그래야지 합쳐지면 딱 2배가 될 수 있거든요. 정자도 23개 그리고 23개를 가지고 난자도 23개를 가지고 있어서 합치면 46개의 사람의 염색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20번에 그림은 수정란의 발생 초기의 세포 분열이 일어남에 따라 배의 모습이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나날이 거듭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세포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기는 안 변하고 있죠. 20번에 옳지 않은 거 역시나 보도록 할게요. 3번. 한 개의 염색체의 수는 일정해요. 염색체의 수는 일정한데 세포의 크기만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체세포 분열이거든. 나날이라고 하면 체세포 분열이에요.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 간기 때는 DNA 복제를 꼭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DNA 복제 시기가 있어서 염색체의 수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들어가요. 대신에 그냥 하나의 세포의 크기만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이제 실력 강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입니다. 1번에 가와 나는 한 변의 길이가 1, 2cm인 정육면체이고 다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를 한 변의 길이가 1cm 8개로 잘라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총 부피는 누가 제일 크냐? 다랑 나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가는 작죠, 부피가. 그래서 일단은 기억 맞네요. 총 부피물의 단면적. 부피는 나랑 다가 똑같은데 단면적은 누가 넓어? 저렇게 잘라놓은 놈이 단면적이 더 넓죠. 그럼 다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고 가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콩만한 게 한 개밖에 안 되는데. 비밀이 아니네. 자, 부피 분의 면적이니까 니는 맞는 말이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피가 얼마 나오죠? 1이니까 총 1이 나오죠. 근데 단면적을 하게 되면은 뭐 1분의 1이라고 치게 되면 얘는 부피가 6이죠. 그 얘도 부피가 6이고 근데 단면적은 똑같이 얘가 6이 되어 버리거든. 작은 거 한 개당 1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똑같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부피분의 단면적을 한번 구해볼까? 자, 일단은 그 면적, 일단 그 부피는 얘는 1 세제곱미터, 세제곱센티미터. 니은은 2, 4, 4, 2, 8 세제곱센티미터. 얘도 부피는
1세제곱미터짜리가 4개 있으니까. 근데 뭐 나랑 다가 부피는 똑같으니까. 부피는 똑같으니까 8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면적을 구해 보시면은 면적이 가는 6이죠. 6 제곱센티미터고 나는 24죠. 24제곱센티미터고 다는 얼마예요? 48이에요. 48 구해주시면 48. 자, 이렇게 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시면 이 8분의 48이면 6대잖아. 그러면은 가도 똑같이 1분의 6대니까 6이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고 지금 정유면체가 세포라고 할 때 세포에서 물질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건 가가 제일 작죠. 제일 작아. 이 부피분의 단면적 했는 값이 커야 표면적이 넓어서 이제 물질교환을 활발하게 잘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디귿이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염색체는 4개다. 염색체는 가, 나 2개 있죠. 자, A와 B는 복제되어 형성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원래 얘네들 한 가닥이었거든. 근데 복제해서 2가닥이 된 거야. 간기 때. 복제해서. 그래서 A가 복제되면 B가 되는 거고, C가 복제되면 D가 복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맞는 말. 그 복제됐으니까 얘들끼리는 AB 그리고 CD끼리는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가랑 나는 상동 염색체인데 엄빠한테 받았기 때문에 좀 유전 정보가 다를 수 있는데 하나의 염색체에서는 무조건 100%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번도 맞아. 2번, 3번이 정답이 돼야 돼요. 바로 넘어가서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의 체세포에 염색체의 구성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를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 스몰A와 스몰B는 복제되어서 형성되었다. 이건 상동 염색체잖아. 하나의 염색체에서 한 가닥 한 가닥이 복제되는 거고. 기억은 틀렸는 거지. 엄빠한테 각각 받은 거야. 니은 이 사람은 어머니에게서 X, 아빠한테 Y를 받았다. 그치? X, Y면 엄마한테 X 받고 아빠한테 Y 받고 아빠한테만 Y, 남자한테만 있는 거니까 Y는. 자, 지금 위에서 관찰되는 상염색체와 염색 분체의 수는 상염색체면 성염색체 빼고예요. 그럼 22쌍이 있죠. 22쌍. 그러면은 44개의 염색체가 있는 건데 하나의 염색체에 염색 분체가 2개씩 있으니까 44 곱하기 8, 2. 그래서 88개. 맞는 말. 4번. 그 다음 그림 가에서 라는 어떤 식물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있는 세포들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 가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끝으로 이동합니다. 이 맞는 말이죠. 지금 분리되고 있죠. 염색 분체가 뜯어졌죠. 자, 니은 나시기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는 상등 염색체들끼리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등 염색체들이 다 떨어져 있죠. 빨간색, 파란색 다 따로 떨어져 있죠. 틀렸어요. 이가 염색체는 어디에서 관찰되는 거냐면 체세포 분열이 아니라 생식세포 분열에서 관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건 체세포 분열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그 체세포 분열의 순서는 라나 다가 간기, 그 다음에 전기, 중기, 후기 맞네요. 기억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 가에서 다는 각각 어떤 동물의 수컷에서 일어나는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을 중에 한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나가 뭐예요? 나가. 이게 상등 염색체들이 뜯어지고 있죠. 염색 분체로. 이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등 염색체들이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체세포 분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처럼 상등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생식세포 분열 1분열이에요. 감수 1분열. 가 보시면 좀 서로 다르게 생긴 염색체가 뜯어지고 있죠. 그럼 상동 염색체가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뜯어지고 음색 분체로 뜯어지니까 이건 감수 2분열이에요.
생식세포 2분열. 자, 5번에 그래서 기억, 가는 정수에서 관찰된다. 어이, 그렇죠. 생식세포 분열이니까. 나는 아빠랑 똑같이 생긴 딸세포를 만든다. 맞아요. 상동염색체가 있죠. 상동염색체가 있어야 되죠. 채세포 분열이면 아빠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포랑 딸세포의 모양이 똑같아요. 디귿, 다에서 분열 결과 생긴 딸세포의 염색체의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다. 그렇죠. 감수 1분열 때 염색체의 수가 반틈으로 줄어드니까. 5번이 정답이 되야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 나는 어떤 식물에서 일어나는 두 종류의 세포 분열을 간단히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A의 이가 염색체 관찰된다. 아니요, 그거는 B의 A가 아니라 C에서 관찰돼야 되는 것이. 가가 이게 체세포 분열이고요. 나가 이거 생식세포 분열이잖아. C에서 이제 이가 염색체가 관찰되고. A가 B로 될 때, A가 B가 될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하는 게 아니고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해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C가 D가 될 때 염색체의 수. 그렇죠. 생식세포 분열 1분열에서 염색체의 수가 반틈으로 줄어듭니다. C의 유전 물질의 양은 E의 유전 물질의 양의 4배이다. 자, 봐봐. 얘가 4라면 얘가 반틈씩 뜯어졌으니까 2가 되죠. 여기서 또 반틈 뜯어졌으니까 유전 물질 DNA 양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C가 E의 4배 맞죠? C가 E의 4배 맞죠? 그래서 맞는 말 4번 정답이 되겠네. 5번 가의 세포 분열에서는 꽃밥. 거꾸로 했어요. 꽃밥 뭐야 이거 꽃이 뭔데? 식물의 생식세포잖아. 그래서 거꾸로 해서 생식세포에서 생식분열이 일어나야 되니까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니까 나의 분열은 이제 꽃밥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7번 그림은 사람의 임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모두 고른 것은 가의 난소에서 배출되는 세포의 염색체의 수는 23개다. 지금 배출되는 이제 세포가 난자제 난자는 염색체의 수를 반틈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나의 가정에서 DNA 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난다. 이게 나날이거든. 나날이 세포 분열이 빠른 건 맞는데 DNA 복제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세포가 자라나는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빠른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다가 일어날 때 배의 발생 단계는 포배이다. 다가 뭐게? 다가 착상이에요. 착상이 일어날 때의 세포는 포배기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얘도 맞는 말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가에서 다는 수정란의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 횟수에 따른 배의 크기와 세포 수와 한계의 크기, 세포 한계의 크기. 자, 봐봐. 세포 한 개가 있었는데 한번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2개. 두 번 분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서 4개가 된단 말이야. 가면 갈수록 세포의 개수는 점점 많아지고 유전 물질의 양은 변화 없는데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면 배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 세포의 수는 점점 늘어나야 되고 세포 하나의 크기도 점점 줄어들어야 되죠. 자, 배의 크기라고 하는 게 핵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서 핵의 크기는 변함없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DNA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DNA 양, 유전 물질의 양. 유전 물질의 양은 계속 복제해서 분열하기 때문에 변함없고 그 다음에 세포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세포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는 거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서술형 풀어보기 전에 미안해 쌤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미안.
아, 시원해. 아, 그래, 얘들아, 선생님 왔어. 아직까지, 대장까지, 변기에 다 버리고 온 느낌이야. 자, 또 근영아. 오케이. 원호. 네. 오케이. 네. 호갱민이. 네. 그래. 자, 이제 시작할게요. 이렇게 가벼워진 느낌으로 아주 그냥 시작을 해볼게요. 한 2kg 빼고 오는 것 같아요. 자, 세포는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세포 분열을 하는데, 세포 분열을 하여서 작은 세포로 나눠지는 것이 생명 활동에 더 효율적이다. 그 까닭을 표면적 부피, 물질 교환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부피분의 표면적이 클수록 물질 교환에 효과적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에 2번 보시면 세포 분열로 형성된 딸 세포의 염색체 구성을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까닭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빨간색 큰 거 한 개, 파란색 큰 거 한 개가 상동 염색체. 빨간색 작은 거 한 개, 파란색 작은 거 한 개가 상동 염색체예요. 그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운데 쭉 배열되고 염색 분체를 뜯어갔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빨간색 큰 거 한 개, 빨간색 짧은 거 한 개, 그 다음에 얘도 빨간색 긴 거 한 개, 빨간색 짧은 거 한 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 긴 거 한 개, 파란색 긴 거 한 개, 파란색 짧은 거 한 개, 파란색 긴 거 한 개, 파란색 짧은 거 한 개, 이렇게 그려주면 되거든. 자, 그렇게 표현한 까닭은 체세포 분열에선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림은 양파의 뿌리 끝을 재료로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는 실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과정을 거치는 까닭을 설명하세요. 그랬습니다. 가는 뭐예요? 가는 세포 분열을 멈춘다. 나는 해리, 이게 고정이에요. 해리고, 나가 해리고, 조직을 연하게 한다. 다 핵에 있는 염색체를 염색한다. 야후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3번에 그림은 어떤 사람이 염색체의 구성을 나타냈대. 이 사람의 성별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 이거 봐봐. XY가 있죠. XY가. 그러면 남자. 성
염색체가 XY라서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생물의 몸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현상이다 그랬어요. 이 현상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쓰세요 그랬습니다. 상처난 부위의 새살이 솔솔 재생. 자, 애가 자랐네요. 생장. 이 현상들의 공통점. 둘 다 체세포 분열을 통해 일어난다. 일어난다요. 가 되는 겁니다. 우와. 그냥 아니 지금 아까 수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는 거가 아니라고? 그걸 내가 맛있는 어떻게 거. 아니? 그 카메라가 꺼져 있었는데. 그래. 진짜인데. 알겠어. 네. 자, 5번. 가에서 라 시기의 이름을 각각 쓰고 각 시기의 특징을 흑막의 유무와 염색체의 행동을 중심으로 쓰세요. 가, 전기, 염색체 등장. 나, 중기, 염색체, 앙, 배열, 다, 후기, 염색 분체 분리, 라, 말기, 흑막, 인, 등장, 세포, 질,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 요거 적어주시면 훌륭한 정답이 될 수 있겠어요. 아주 그냥 훌륭한 어린이 되세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기만 잘하다오. 자, 볼게요. 그 다음 거. 자, 6번에 생식세포 분열 중 어느 시기에 해당하는지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쓰세요. 자, 염색체가 두 개 붙어 있죠. 이가 염색체죠. 감수 1분열 전기 이가 염색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라고 적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또 정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쉽냐. 자, 그 다음에 2번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의 차이점은 염색체의 분리, 세포당 염색치 수와 유전 물질의 변화 측면에서 설명하세요. 아, 저렇게 측면은 맞네. 자, 1분열
2분열. 얘는 상동 염색체 분리. 얘는 염색 분체 분리. 그 다음에 염색체 수 DNA양 반감. 얘는 DNA양만 반감. 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 그림의 세포가 생식세포 분열을 완료하였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의 그 염색체의 저 어떤 그 조합을 그리세요. 그랬습니다. 귀찮아라. 요거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큰 빨간색, 작은 빨간색 한 개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뜯어지게 되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큰 거 한 개, 작은 거 한 개 있으면 돼요. 큰 거 한 개. 그래서 뭐 빨간 거를 두 개 이렇게 잡아놨다 치면 빨간 것끼리 있는 놈이 있을 거고 파란 것끼리 있는 놈도 있고 파란색 빨간색이 섞여 있는 놈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큰 거, 파란색 작은 거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렇게 있겠죠. (7번) 생식세포 분열의 의의를 염색체 수와 유전 정보의 측면에서 설명하세요. 생식세포의 의의. 암수 생식세포 형성 시 염색체 수를 반감해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의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전 정보를 반틈씩 받아 새로운 조합을 만든다 라고 적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그림의 사람에서 수정이 일어난 후에 수정란이 분열하여서 16세 포기가 될 때까지를 나타냈다. 이 수정에 참여하는 정자와 난자의 차이점을 크기와 운동성 측면에서 얘기하세요. 자, 정자, 난자. 정자 작다. 난자 크다. 그 다음에 양분이 없다. 양분이 많다. 꼬리가 있어 운동성이 있다. 얘는 운동성이 없다. 못 움직여요, 혼자. 대신 아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착상이 일어나서 태반과 탯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양분을, 그때까지 먹고 살 양분을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크기가 엄청 큰 거예요. 2번
수정란의 염색체 수와 상대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각 배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와 상대적인 크기를 표에 빈칸에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수정란이 46개래요. 염색체 수가. 그러면 계속 46개. 세포의 크기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세포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나날에서 유전 물질이라고 그런 좀 그렇고.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 염색체 수는 유지되고 세포 크기는 감소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응? 그래, 넘어간다. 이거 파란색을 왜 안 그렸죠? 그 전에.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멘델의 유전 법칙의 문제풀이에요. 요거 풀이 쭉 다 하면 이번 시간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암술 수술이 있고요. 암술 수술 밑에 쭉쭉쭉쭉쭉 했대요. 됐고 바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어떤 식이 됐냐면 두 개의 모세포에 하나에는 암술, 다른 하나에는 수술이라고 표시를 해놨고요. 각 주머니에 라지 R, 검은색 주머니, 검은색 바둑 아래는 스몰 r이라고 적어놨다. 그리고 흰색 바둑 아래 한 개씩에 넣는다. 라지 R은 둥근, 스몰 r은 주름진 유전자. 그리고 주머니 속에 보이지 않고 두 개의 주머니에 각각 바둑알을 하나씩 꺼내어서 이제 짝을 이룬 다음에 표시를 했다. 그랬더니 한 10번 정도 이렇게 했더니 그 B가 1대 2대 1로 나오더라. 뭐 그런 대충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둑알은 생식세포를 의미한다. 그렇지. 라지알, 스몰알 이거 두 개씩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생식세포를 의미하는 거죠. 바둑알이 쓰여있는 라지알과 스몰알은 C 모양에 대한 것이죠. 둥그냐 주름 졌느냐. 그 다음에 과정 3에서 바둑알을 하나씩 꺼내는 것은 체세포 분열 아니야. 생식세포 분열에서 염색체의 수를 반틈 못 줄였죠. 자손의 염색체 유전 표현형의 분리비는 둥근이랑 주름진 완두가 1대 1이다. 틀렸죠. 3대 1이죠. 표현형은 3대 1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관계가 없는 것은 관계없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시면 두 가지 이상의 형질을 동시에 유전이 될 때 각각의 형질을 결정하는 이거 독립유전인데 독립유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성과 열성, 우열의 원리와 그 다음에 몇 대 몇 대 몇인지 분리에 비해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법칙은
이 실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후딱후딱 한번 풀어볼게요. 멘델이 실험 재료를 선택할 완두가 유전 재료에 적합한 점이 아닌 까닭은, 아닌 것은 2번. 한시대가 쓰면 짧다 그랬어요. 이거 틀렸어. 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순종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똑같은 염색, 똑같은 알파벳 키 2개씩 묶여져 있으면 돼요. 기억 맞죠? 니은도 똑같은 애가 2개씩 묶여져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디귿은 어때요? 라지 알이 있는데 스몰 알이 있어버리니까 안 돼요. 리은도 맞죠? 스몰 A, 라지 비드, 그 다음에 스몰 디드. 그러니까 같은 알파벳끼리만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5번 보세요. 우성, 순정끼리 교배하였을 때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 이게 열성이에요. 하고 순종끼리가 아니고 잡종끼리 교배했을 때. 아직 순종까지는 맞아. 순종까지는 맞는데 순종은 맞는데 왜 이래? 순종은 맞는데 순종끼리 이렇게 교배, 아이 이런 신난다. 스물알 이렇게 교배를 했어. 그럼 라지알 스물알밖에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얘네들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둥근 완두가 만들어지겠죠. 표현이 안 되는 건 열성이에요. 표현이 되는 게 우성이고. 4번 잡종 1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순종 둥근 완두와 주름지 완두라고 그랬으니까 순종이라 했으니까 얘는 only 라지알 얘는 only 스물알이야. 그럼 얘는 only 라지알 스몰알 밖에 안 만들어진단 말이지. 둥근 완두만 나오겠죠. 주름진 완두 안 나오고요. 둥근 대립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라 주름진 유전자인 스몰알도 가지고 있지만 표현용으로 안 나왔고, 주름진 유전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섞여서 같이 갖고 있는 잡종이죠.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아니야. 둥근 완두만 나온다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잡종 1대를 자가수 분화해서 잡종 2대에 800개의 완두를 얻었다. 그러면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는 이론적으로 몇 개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지알 스몰알 교배했다. 그럼 라지알 스몰알 되는데 800개 중에 둥근 완두는 몇 개가 돼야 되느냐? 지금 3대 1이 돼야 되는데 4개가 있으면 3개가 뭐야? 둥근 완두야. 그러면은 400개가 있으면 300개죠. 그럼 800개가 있으면 600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멘델의 완두를 이용하여 교배 실험 결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설을 세웠다. 멘델이 제시한 가설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자, 기억. 유전인자는 염색체 안에 들어가 있다. 염색체에 있다 그랬는데 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제시한 가설은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염색체가 뭔지도 몰랐는 시대. 그래서 틀렸어요. 옛 한성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 하나의 유전인자만 형질로 표현된다. 그게 우열의 원리. 우성이 겉으로 드러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각각 다른 세포로 나뉘어져서 들어간다. 그러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건 라지알 아니면 스몰알 둘 중에 한 개지 두 개 한꺼번에 들어가진 않는다.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그림은 완두의 몇 가지 형질과 우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매끈한 콩깍지끼리 교배를 하면은 항상 매끈한 콩깍지만 나온다. 맞지? 매끈한 콩깍지, 매끈한 콩깍지끼리 교배하면 만약에 매끈한 콩깍지를 라지알이라고 하고 열성을 스몰알이라고 한다면 얘가 매끈한 콩깍지끼리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 스몰 R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주름진애가 나올 수 있잖아. 이게 틀렸는 말이죠. 그 다음에 노란색 콩깍지 중에서 초록색 콩깍지의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자, 노란색 콩깍지는 열성이에요. 열성. 이게 열성이면 예를 들어 라지 Y가 아니라 스몰 Y라고. 얘가 라지 Y고. 그러면 그러니까 노란색을 가질 수 있는 건 스몰 Y밖에 없죠. 라지 Y, 초록색을 가지는 순간 어떻게 돼? 무조건 초록색이 돼요. 틀렸어요. 자, 보라색 꽃과 흰 꽃을 교배하면 보라색 꽃만 나온다. 이것도 틀렸는 말. 보라색 꽃 중에는요, 보라색 꽃을 뭐라고 할까? P라고 하자. 라지 P라고 할게요. 얘는 흰색 꽃은 스몰 P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라색 꽃은 라지 P도 있지만, 라지 P, 스몰 P도 있어요. 그러면 스몰 P랑 교배해버리게 되면은, 라지 P, 스몰 P, 그 다음에 스몰 P가 나온다고. 그럼 스몰 P는 무슨 색? 흰색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틀렸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계속 봐. 4번. 꽃 줄기 끝에 달린 완두를 자가수분하면은 자손에서 모두 꽃이 줄기 끝에 달린다. 꽃이 어디야? 줄기 끝에 달렸대요. 열성이래요. 줄기 끝이니까 뭐라고 할까? J라고 할까? 얘는 라지 J라고 하고 얘는 스몰 J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의 말은 4번의 말은 스몰 J끼리 교배하면 스몰 J만 나온다? 이 말이거든. 이게 맞는 말이잖아, 당연히. 스몰 J들끼리 교배하면 스몰 J들끼리만 나오겠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근육이 문제 같은 말 하려고 했나? 그냥 왜? 왜? 네, 아무것도 아닌데요. 알겠어요.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둥근 완두 가와 라의 가 나는 각각 주름진 완두와 교배할 때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는 거 보니까 둥근 완두가 있네요. 라지 R인데 이게 뒤에 건 블랭크야.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어. 라지 R이 될 수도 있고 라지 R 스몰 R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주름진 건 100% 스몰 R 스몰 R이죠. 근데 나는 애들이 전부 다 둥근 애들밖에 안 났으니까 아하 라지 R이. 나도 라지 R 블랭크였어. 그리고 스몰 R이죠. 급배를 시켰는데 주름진 완두가 반틈이 나왔네. 자, 그래서 가는 라지 R 스몰 R 거꾸로 얘기했죠. 틀렸고 다의 완두는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스몰 R을 가지고 있죠. 라하고 마요. 라 둥근 완두는 라지 R 스몰 R, 주름진 완두는 스몰 R이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죠? 지금 위에 있는 애들 거한테 한 개씩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라지 R을 받은 애들이 왼쪽에, 나한테 스몰 R을 받은 애들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얘한테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스몰 R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라와 마의 완두를 교배하면 지금 얘네들 부모 형질이랑 똑같이 되겠죠. 똑같이 1대1로 나오겠네.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잡종 1대 유전자형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잡종 1대 유전자형. 자, 둥근 것들, 주름진 것들 중에 하나씩 줄 수 있으니까 일단 R은 라지 R 스몰 R이 돼야 되고 대문자들, 소문자들 중에 한 개를 줄 수 있으니까 라지 Y 스몰 Y가 되죠. 그래서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자, 10번에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잡종 1대에서 그럼 얘도 이거 2개 중에 한 개, 이거 2개 중에 한 개니까 R들 중에서 라지 R을 줄 수 있고요. 그럼 라지 Y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라지 R을 줄 수 있고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B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둥글고 뭐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9대 3대 3대 1이라고 그랬었죠. 12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따라 보는 것은 완두 C의 모양과 색깔은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그렇죠. 이게 독립유전에 대한 거죠. 잡종 2대가 둥글고 노라면 100% 다 순종이에요. 모두 순종, 모두 그 우성인 건데, 모두 순종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잡종 2대에서 둥글고 노란 거는 어떤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라지 R, 라지 Y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건데, 여기 스몰 R이 들어가고 스몰 Y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죠, 그러면. 그래, 틀렸어요. 자, 완두 C의 모양과 색깔 유전의 유전은 분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이거 총 16가지 나오는데 그 16가지 중에 둥근 거와 주름진 게 12대 4. 그 다음에 황색이랑 녹색이 또 12대 4가 나오면서 3대 1에 3대 1의 분리비를 둘 다 똑같이 따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 1번 표는 어떤 동물의 털 색깔 유전을 알아보기 위해 교배의 실험을 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동물의 털 색깔은 멘델의 유전의 원리를 따른다 그랬어요. 자, 회색이 있고 흰색이 있네요. 회색이 있고 회색이 있으니까 3대 1이 나오려면 흰색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봐봐. 우성이 라지 B, 열성이 스몰 b라 그랬는데 그럼 얘는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 라지 B, 스몰 b가 각각 2개, 그 다음에 스몰 b 1개 이렇게 3대 1의 b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회색인데 온리 회색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 둘 중에 한 개는 라지비고 하나는 라지비 블랭크예요. 하나는 라지비 스몰 b가 될 수도 있고 라지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바도 라지비 이것도 똑같이 둘 중에 한 개는 블랭크야. 자, 그 다음에 회색과 흰색 아니네 내가 글씨를 잘못 읽었는데 잠시만요. 자, 얘는 회색이랑 흰색이죠. 마바에 흰색이니까 이게 이렇게 있고 흰색이 되려면 스몰 b 밖에 없죠. 스몰 b 밖에 없는데 만약에 라지 b 스몰 b를 가졌었다면 왼쪽에 마에게 스몰 b를 받을 수 있어서 흰색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지 b죠. 이렇게 되면 자식한테서 라지 b 스몰 b밖에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회색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회색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밑에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라지 b, 스몰 b라서 1대 1.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일단 가와 나, 라지 b, 스몰 b 맞고, 그 다음에 다와 라는 순종, 다와 라는 아니 이건 틀렸고, 마와 바는 이게 4번인데 마와 바는 모두 털 색깔 유전자가 순종. 마바는 라지비, 스몰 b니까 순종이죠. 틀린 거. 털 색깔 유전자는 회색이 우성이죠. 그 다음에 다와 라는 모두 털 색깔 유전자형이 순종이다 그랬어요. 다와 라 중에 한 개는 열성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죠? 블랭크는 내가 차라리 비워놨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사와 아는 각각 2종류의 생식세포를 형성한다. 사는 2종류를 형성하는데 아는 1개밖에 못 만들죠. 생식세포. 스몰 b밖에 못 만들죠. 2번. 그럼 멘델의 유전 원리를 따르는 완두꽃의 색깔에 대한 교배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보라색, 흰색 섞어서 보라색이 나왔고요. 자가수분하니까 보라색이랑 흰색이 같이 나왔네요. 자, 보라색이랑 흰색이 있는데 보라색, 흰색을 선생님이 각각 라지 A, 보라색을 라지 A, 그 다음에 흰색은 세미 스몰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라지 A, 스몰 A니까 라지 스몰 A 되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자가수분을 시키게 되면 얘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얘랑 얘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라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대 2대 1이 되는 거고요. 꽃 색깔은 보라색이 흰색에 대해 우성이고요. 잡종 1대에서 흰색 유전자, 흰색 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잡종 1대가 여기거든. 스몰 A를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맞아요. 잡종 2대의 보라색 꽃 중에 유전자형이 순종인과 잡종인 것은 1대 2다. 그죠? 라제에 대 라제의 스몰 A는 1대 2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알, 라지와이, 스몰 R, 스몰 Y. 그래서 라지알, 스몰 R, 라지와이, 스몰 Y. 그 밑에 잡종 2대에서 9대, 3대, 1의 비를 따르게 된다 그랬고, 라지알, 블랭크, 라지와이, 블랭크. 라지알, 블랭크, 아니지. 얘는 스몰 R이네. 스몰 R, 라지와이, 블랭크. 그 다음에 얘는 라지 R, 블랭크, 스몰 Y. 그 다음에 얘는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되는 거. 자, 옳은 것을 2개 찾으라 그랬어요. 1번, 어버이가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에서 4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어버이가 아니라 잡종 1대에서 4가지가 만들어지죠. 틀렸고. 잡종 1대의 표현형은 우열의 원리에 따라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난다. 잡종 1대의 표현형은 그렇죠.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났죠. 잡종 1대니까 둥글고 노랗잖아요. 자, 3번에 잡종 2대의 둥글 완두와 주름진 완두는 3대 1의 비율을 따른다. 그렇죠. 각각 그 비를 모양이랑 색깔이 3대 1씩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잡종 2대에서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의 유전자형의 비는 모두 순종이다. 아니요. 노란색이고 주름지면 주름진 거 스몰 R, 스몰R는 주름졌는 게 순종이 맞는데 라지 Y가 될 수도 있고 라지 Y, 스몰 Y도 될 수 있어요. 색깔이.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완두 C를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와 초록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함께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동하니까 독립의 법칙이죠. 틀렸어요. 자, 4번 잡종 2대의 어떤 둥글고 노란색 완두를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와 교배했더니 그림과 같은 결과값이 나왔대요. 가의 유전자형을 쓰라 그랬습니다. 주름지고 초록색인 건 얘는 스몰 R, 스몰 Y. 그러니 잘 봐봐. 얘는 스몰 R은 무조건 밑에 애들한테 스몰 R을 물려줄 수 있고 얘는 스몰 Y를 물려줄 수 있는데 밑에서는 주름 젖는 애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둥근 게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지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노란색, 초록색 이 2가지 나왔죠. 그럼 노란색인 애가 라지 Y, 그 다음에 스몰 Y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에게 스몰 Y를 줄 수 있어서 이제 초록색도 만들 수 있고 라지 Y를 줄 수 있어서 노란색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라지 R, 스몰 Y, 라지 Y, 스몰 Y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령은요. 이번 주 일요일 수업 시작할 때 같이 풀이하고 그 다음에 진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